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되신 계기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뭐 저 역시 그 홍상수 감독님의 개인적으로 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96년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한국 영화계에 기억될 만한 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가 그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개봉했던 해이고요. 그다음에 권혜여의 첫 주연작 진짜 사나이가 망한 해입니다. 네, 96년도에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보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흥분한 마음으로 그 친구인 김우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야, 홍상수 감독님 좀 어떻게 한번 보게 좀 해줘라. 야. 그 좀 어떻게 무조건 출연할 테니까 그럴 기회가 없을까? 뭐 김우성이는 알았어 그러지만 지도 한 10년 후에 북촌 방향으로 처음 만날 때까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네, 저 역시 그냥 개인적인 팬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해서 지난 6년 전 다른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번이 4번째 작업이고요. 글쎄요 뭐 롤의 크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겠지만 또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 21년 만에 저희 주연으로서의 영화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간다는 마음, 또 좀 특별한 경험이었고, 예, 그랬습니다. 뭐 천천히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홍상수 감독님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궁금하니까 저도 막 그분들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랑 인터뷰에서 봤던 것들 아니면 뭐 현장 진행되는 것들 정말 대본을 그때 봤느냐부터 해서 막 물어보고 했었는데 작년 말에 어떤 영화를 끝내고 한 3일 정도 후에 정말 너무 쉬고 싶을 때였는데 갑자기 감독님께서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을 전해 들어서 고민을 했지만 당연히 홍상수 감독님 작품 늘 궁금했었고 늘 좋아했었기 때문에 바로 미팅을 했고 그날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뭐 당연한 거지만 어떤 역할일지 아니면 어떤 내용일지 전혀 몰랐는데 감독님이 제 사진을 한 장 찍으시고는 그거를 흑백으로 돌려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어렴풋이 짐작에 왠지 이번 영화는 흑백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홍상수 감독의 경우에 배우를 만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진 보여주셨다는 이유는 너무 재미있고 더불어 어떤 대화들을 나눴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나누는지 밝혀주실 수 있을 정도만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되게 사소한 것부터 다 물어보셨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영화 속에서 봉환이 그 아름에게 그 꼰대질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언니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셨고 사진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셔서 막 찾다 보니까 언니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참 밑에 나온 게 언니랑 을왕리에 갔을 때 같이 해 지는 걸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고 그때 바로 을왕리에 헌팅을 한번 가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즉흥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언니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뭐 저의 하루 일과도 물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날 돈가스를 먹었고요. 돈가스를 먹으면서 또 많은 얘기하고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
아무 질문이나 하나 해보라고 거의 벨미에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제가 좀 정말로 궁금했던 게 왜 사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문제의 대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대충 저희 영화의 그 구성이 어떤 식으로 근데 그게 영화에는 왜 사세요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영화 속에서 우리의 사적 대화를 영화 속에 어떻게 재현됐는가 한번 대본도 한번 짚어볼까요? 한번? 선배님도 예. 제가 가끔 술 취하면은 제 피부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셨죠? 의외로 잘생겼어요. 제가 피부가 저희 어머님 닮아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84인데 목에 주름 하나 없으십니다. 술 먹으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제 목주름 없은가 피부에 매끈함을 자랑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술자리 대사로 써놔서 좀 황당했던 순간들. 그 제가 또 술만 마시면 꼭 가족 사진 보여주는 게 습관적인데 비겁하다는 소리 나고 그러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배우의 캐스팅 과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이자 실제로도 권혜요 배우님의 아내이신 그분 모르시는 분도 계셨었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오고 싶어 했었는데요. 예. 혹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뭐 감독과 어떤 이야기들을 사적으로 하실 때 아내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 글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홍상수 감독이 보통 제가 이게 4번째 영화인데 그 전까지 3번의 경험은 대개가 이런 식이었어요. 해야 나 며칠부터 며칠까지 영화 찍을 건데 그때 시간 있니?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항상요. 예,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촬영하는 순서가 촬영에 대한 계획이 무슨 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날짜를 정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찍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장소를 정해요. 그 다음에 배우를 만나는 순서인데 그래서 뭔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배우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번 영화만큼은 좀 긴 시간 지난 11월 말부터 자주 전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 속이었었어요. 그전에도 사석에서 만날 일이 많으니까요. 만났는데 글쎄요. 그 홍상수 감독이 제 철을 늘 보고 싶다고 한번 좀 보고 싶다고 넌지시 오늘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전했더니만 저희 처가 싫다고 이런지 그래서 혹시 출연을 할 수 있냐고 또 다시 한번 물어봐달라고 제안을 했더니만 싫다고 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12월 말인가 우리가 테스트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번 모이기로 했는데 아침에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야 테스트 촬영 올 때 네 섹시 좀 한번 살짝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래서 저 역시 살짝 제안을 했더니만 또 그날은 선뜻 이 여자가 가보지 나도 궁금해 따라 나왔다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저의 처의 언어적 습관도 많이 들어 있고요. 거기서는 저를 아빠라고 부른다든지 아이 아빠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이름을 줄이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하면 글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궁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결혼 생활을 23년 하고 연애까지 28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여자니까 도대체 네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고 늘 보고 싶어 했었는데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 김세벽 배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권혜요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전에 여러 차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이런저런 예상이랄까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김세벽 배우께서는 이번에 하시면서 들어서 알고는 왔지만 막상 해보니 이런 점이 나한테 흥미롭거나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건 다른 현장에서도 없었던 건데 예를 들면 윤희 선배님이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선배님 옆에서 나레이션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동시에 보통 그런 거 후시를 따서 이렇게 얻는데 감독님 영화는 이번에만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번엔 유별나게 이렇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네. 하다못해 전화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 저는 화면 밖에서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같이 밤을 새면서 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후시 녹음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제가 그 보낸 편지 쪽지를 읽는 장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못했고 그냥 제가 집에서 아이폰으로 녹음해서 파일로 보낼 때만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또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냥 네, 다 그랬어요. 선배님이랑 둘이서 찍는 마지막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막 악마들 막 이런 대사도 다 옆에서 진짜 다 들으면서 네,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문자가 오면 음성으로 들리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뭐 약간 담소를 나눴는데요. 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객석으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죠. 예, 가운데 계신 관객분요.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중국집에서 네. 두 분이서 이제 술 드시는 장면에서 그 두 번 있는데요. 둘이서요 아니면 저기. 두 분이서 그 중국집에서요. 예. 거기 장면에서 김세벽 배우님이 우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좀 추접스럽죠. 되게 말을 바로 해주셨는데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나라하게 우시더라고요.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 찍으시고 실제로 아마 보셨을 텐데 좀 배우로서 뭔가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울고 있는 순간에 극중 이름이 뭐였지? 향수기. 창수기구나. 저도 영화 본 지가 꽤 됐어요. 그 창수기가 이렇게 울고 있는 순간에 제가 영화 본 지는 좀 돼서 제가 창숙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어디 얼굴 들고 보겠어요, 좀 비겁한 놈이. 근데 사실 홍상수 감독 영화가 굉장히 테이크가 많이 갑니다. 실제로요. 하나의 장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기본 한 10번 정도 가는 건 기본 정도로 이거 우리가 원씬 한 컷을 그냥 한 씬을 한 컷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뭔가 단순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리듬과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일이 한 테이크를 간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수정하고 정리하고. 근데 그 장면은 여러 번 테이크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이는 많이 안 가고 한 서너 번 정도에 끝냈던 것 같아요. 콧물 나오는 순간 오케이였나 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 또. 예,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일단 그 장면을 좀 여쭤보고 바로 논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예, 그 장면에서 이제 연기해 주신 김세혁 배우 입장에서 네. 권혜우 배우께서 테이크를 많이 안 갔다고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감정 같은 걸 잡아 나가시는 과정이나 그때의 느낌 같은 게 생각나시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어떤 그거를 선배님이랑 민희 선배가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찍었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앞에 김민 씨하고 길게 대화하는 그 왜 사는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장황스를 하고 그 장면을 찍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네.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 앵글 벗어난 데서 두 분 연기하시는 거 구경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대사를 외우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그게 해 때문에 되게 빨리 찍었어야 됐어요. 그 앞에 선배님 두 분이서 찍었던 거를.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기다렸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많이 생각할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거기는 지문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을 내려놓는 순서나 아니면 잔을 드는 순서나 이런 것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되게 집중하려고 노력해서 찍었던 장면이고. 홍상수 감독 촬영 현장에 이게 제일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실 보통 배우들이 어떤 장면을 맞이하면 내가 뭐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것 같지만 홍상수 감독 영화 속에서는 그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제 촬영 직전에 주어진 긴 대본, 그것을 하나의 오차 없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긴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습관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덧칠을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된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갖다 그냥 해내는 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긴 테이크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애드립으로 벌어지는 일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홍상수 감독의 계획과 그 안에서, 리듬 안에서 움직이는 거여서,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어서 그 액션과 리액션을 해주신 분에게 제가 약간의 첨언의 질문을 한 것이고요. 예, 그 권혜우 배우님께서 지정해주신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홍상수 감독님 작품에서 NG 사항은 어떨 때 주로 나오는지 하고 두 배우님들은 왜 사는지.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온 게 내 맘대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너무 좀 조악하다는 말로서 제가 이렇게 영화 본 지 오래됐지만 한 번 한 대사들은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배운 걸 수 있어서.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요. 그 NG요. 제가 그런 말 가끔 합니다. 저기 홍상수 감독님께서 NG가 자주 나는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과 그 안에 내부적인 요인인데, 과거에는 이제 마이크가 출연하는 경우, 분 마이크가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오는 경우, 왜냐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 상황이. 그 계속해서 한 씬을 갖다가 계속해서 좌우로 카메라를 흔들고 넓게 벌렸다가 줌이 들어가고, 이 과정 속에서 정확한 사운드를 픽업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같이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걸 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 제일 많은 것이 대사 틀리는 거. 그 외에는요, 사실은 솔직히 만약에 10번의 테이크를 갖다면 10번의 테이크 중에서 어느 게 오케이고 어느 게 엔진지를 배우인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자신이 생각하는 리듬, 자신이 생각하는 카메라의 움직임,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테이크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첫 번째 질문 아마 선배님이 더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대답을 다 해주신 것 같고, 왜 사는지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좀 더 잘 모르겠어요.
아, 대답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럼 다음에 이제 다음 기회에 김재벽 씨의 사실 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첨언만 드리자면 뭐 구경꾼으로서 몇 차례 촬영 현장, 홍상수 감독의 촬영 현장을 지켜본 것에 의하면 원효 배우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의 그대로인데요. 근데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한 테이크를 찍고 나서 감독과 배우가 모여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제 이 역할, 이 연기는 어땠어, 이 제스처는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상수 감독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다고들 배우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편이고요. 어떤 뭐 가령 이 감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라기보다는 뭐 손을 이마만큼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다리를 뭐 얼마만큼 해달라든지 굉장히 물리적이고 정확한 디테일의 디렉션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쌓여가면서 하나의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뭐 사운드가 잘못되거나 어떤 대사가 틀렸거나 이런 정도의 잘못이 벌어졌을 때 NG를 정확하게 규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킵해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대체로 그냥 놔두고 감독 자신의 직감에 따라서 골라내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쪽에 상단에 계신 관객분께요.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중앙에 계신 분께요. 예. 예,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번 영화 보면서 약간 좀 시간 구성이 김민희 씨와 김세벽 씨의 시간이 교차 편집되잖아요. 처음엔 과거인지 몰랐는데 시간 구성의 그런 연유를 혹시 배우님들이나 정원석 평론가님 또 생각이 드시는 또 그런 구성에 대해서 또 연유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번 영화 보면서 예전에 감독님 전작에 지금 맡고 있던 트릴러의 이유영 씨와 김세벽 씨가 좀 겹쳐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유영 씨, 김세벽 씨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요. 예. 김세벽 씨는 전작 장건지 감독님하고 한여름의 판타지아 하셨었는데 되게 좀 좋게 봤는데요. 장건지 감독님도 약간 좀 혹자들이 얘기하기는 홍상수 감독님처럼 약간 즉흥적으로 그날 이렇게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건지 감독님과 홍상수 감독님 또 어떻게 틀리셨는지 그 느낌을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홍상수 감독님 일단 완벽한 대본이 있어요. 촬영 전이어도 대본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전체를 진행이 달라지는 것이 어쨌든 그날 해야 되는 완벽한 대사나 지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건세 감독님, 그러니까 한여름의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반은 완벽히 다 있었고 반은 조금 그러니까 상황이나 기본적인 대사의 틀 같은 것만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정한석 선생님께서 더 잘 정리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의 어떤 시간의 배열은 촬영이 끝난 다음에 편집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순서에 찍은 겁니다. 네. 그 전의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도 마찬가지고 이 마치 무슨 이렇게 트릭이나 페이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배열 자체가 모든 것이 그날 촬영 일정의 순서에 따라 찍은 거예요. 어느 한 장면조차도 편집을 통해서 끼워 넣거나 위치를 바꿈으로써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 좋겠고 그 시간의 변주라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각자 느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냥 한 가지 이 영화 속에서 제일 당혹스러운 장면이 있죠. 화장실 가다 세 명이 만나는 장면들. 헐. 뭐 가끔가다 이렇게 재밌는 장면도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배우분들 모신 자리라서 뭐 저의 소견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관객 입장에서 저도 놀랐던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영화 속의 창숙이 돌아와서 이렇게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출판사 사장님은. 근데 저는 그게 실제로 돌아온 거라고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딱 만나는 순간에 아, 이렇게도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건 아마 이 세 사람이 한 시간대, 동시간대에 같이 만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긴 하루의 시간, 그리고 얼마만큼이 지났는지 모르는 어떤 또 시간을 지나서 또 다른 하루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시간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하루라고 하니까 생각났어요. 아, 예. 촬영 내내 제가 홍상수 감독에게 계속 물었어요. 형 영화 제목 정했어? 제목 정했어? 아니 몰라. 안 정했어. 난 생각해 놓은 게 있어. 뭔데? 하드 데이. 겁나 힘든 하루. 저희가 그러니까 겁나 힘든 하루를 볼 뻔했네요. 예, 그 좀 앞쪽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예, 저쪽에 세 번째 쯤에 계신 분요. 가해, 예. 손 들어주기, 예. 저는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봤던 게 다른 나라에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유준상 씨가 되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거기 나오는 영어들이 굉장히 단순한 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감독님께서 의도를 하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럼요. 예, 이게 단지 이제 촬영 직전 아침 8시 정도에 그 대본을 영어로 써서 그냥 줘요. 예. 뭔가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그 홍상수 감독님이 통제하고 있다. 근데 이 통제하고 있다는 말을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보통 영화를 시작할 때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나 감독의 입장들이랑 이런 것 같아요. 배우 역시 어떤 대본을 받으면 대본 시나리오를 갖고 자기 스스로가 이 시나리오의 연주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주자로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이 대사와 이 배역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렇다면 감독 같은 경우는 지휘자의 느낌이라면은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 속에서의 작업의 방식과 배우의 관계는 홍상수 감독이 작곡자이며 지휘자이며 동시에 연주자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요, 악기예요. 조율된 형태의 악기.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악기로서 존재하고 그 악기마다 좀 음색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건 맑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전혀 다른 악기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통제되고 그날 정해지는 말을 그냥 열심히 외워서 인형처럼 내뱉는다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이미 하나의 악기로서 존재하면서 내 색깔을 통해서 영화 전체의 색깔이 변화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악기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피아노 연주할 때 바이올린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홍상수 감독의 영화와 홍상수 감독의 모든 것이 다 투입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새벽 시가 나옴으로 해서 영화의 톤이 바뀌고 준상 씨가 나올 때하고 제가 나올 때하고 톤이 다른 것처럼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장에서의 굉장한 기쁨도 있고요. 묘하게 해방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유준상 씨의 그 당시에 주장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서 발휘한 영어 실력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그 홍상수 감독님 작품에서 제가 말씀드린 애드립 같은 게 없이 다 통제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한 인물이 가끔 애드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걔가 바로 유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대개는 이제 제가 이제 대사를 까먹었을 때라든지 뭉개 때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글쎄 귀여운지 넘어가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예, 앞에 계속 손을 들어주신 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밑에까지. 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그 음주 장면에서 실제 음주를 어느 정도 하고 찍으시는지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두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홍상수 감독님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 장면 처음 찍으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별로 많이 마시지 않아요. 안 마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그냥 적당히 마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안 마셨을 때도 있었고 마셨을 때도 있는데 저는 술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소주 한 잔? 많으면 두 잔, 세 잔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계속 마시면서 해요. 사람들마다 주량이 달라서요. 주량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 예전에는 홍상수 감독님께서 작업할 때 배우들이 좀 동시에 실제 취한 상태인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작업인데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적당히 어느 선에서 선을 각자가 알아서 지키고요. 최근에 당신 자신과 당신을 그래서 김주혁 씨 같은 경우는 술이 약한데 마시다가 이제 테이프 몇 번 못 가고 이렇게 실려가는 그런 일도 이제 겪다 보니까 홍상수 감독이 자주 체크를 합니다. 괜찮냐? 자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각자 한 가게병 했을 때 정도의 기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홍상수 감독에 대한 할 때의 기쁨이요. 그냥 한 가지씩 이야기하자면 현장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이 궁금해.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건데 도대체가 촬영 첫날조차도 내가 나는 무슨 인물인가를 모르고 가는데 그 다음날 오늘은 촬영장에서 어떤 대사와 어떤 상황이 주어질까를 기다리는 재미라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실장님께서 전날 전화를 주시거든요. 새벽시 내일 촬영이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오실 때 그러면 나는 내일 촬영이 없을까? 아니면 혹은 또 연락이 오면 되게 나 촬영이다. 되게 기분 좋고 그때 촬영이 있었다가 또 막상 대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오늘은.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무슨 내용을 찍고 있을까 또 혼자 상상해보고 또 다음날 가서 대본을 봤을 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전날 찍은 것들은 뭐였을까 혼자 상상도 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내용을 찍었었구나 그런 거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또 그 촬영지가 다 연남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까워서 보통은 촬영장 갈 때 멀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맨날 갔어요. 그래서 되게 가깝게 즐겁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 물론 부담감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대사를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는 대사를 할 수 있을까 맨날 불안하면서 즐거우면서 그게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는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쨌든 끝이 났다라는 뭔가 이런 잘 하지 못했든 잘했든 그래도 뭔가 오늘 어떤 주어진 것들을 끝 마쳤다는 그런 좀 안 맞긴 한데 성취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했든 잘했든. 그런가 하면 또 이거는 진짜 홍상수 감독 영화만의 즐거움인데요. 배우들은 제가 출연한 다음에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인지 몰라요. 영화관 가서 개봉했을 때서야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저희 앞뒤 상황도 모르거든요. 저희는 뭐 비근한 예로 지난 바로 이 전작이었죠. 밤의 해변의 손자 같은 경우는 전 촬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걱정했어요. 시간이 별로 안 나올 텐데, 짧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해외 번역을 하는 분에게 시간 짧지 않아? 1시간 반 넘어요. 왜? 독일에서 찍은 게 있잖아요. 우리 출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독일에서 찍어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일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일부를 찍었으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후 같은 경우가 제가 황상수 감독 영화를 4번째 하면서 처음으로 영화의 전체 시작부터 끝날 촬영까지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택시 타고 가는 장면 한 장면을 제외하고 모든 장면에 있어봤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알고 극장에 갔는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영화의 출연자들은 대개는 그냥 현장 가서 극장 가서 정말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창숙 역할을 맡으신 김세벽 배우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숙의 마지막 모습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 사장이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창숙이 그 퇴장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영화를 봤을 때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 창숙을 보는 자리더라고요. 그날 그 장면을 찍을 때 창숙이 그렇게 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작 다른 촬영분이 있었거나 하셨던가요? 일단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듣고, 그리고 그 다음인가 촬영이 있을 거라고 아마 준비하시면 될 거라고 실장님께서 전화가 오셨거든요. 근데 막상 그날 얘기가 바뀌었고 그냥 더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 역시 그 원래 그 마지막 대다둥이 가는 장면 말고 그 다음날 또 촬영 계획이 있었는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안 와도 될 것 같아. 대충 끝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오후에 좀 파티하자고. 그래서 오후에 좀 파티했어요. 예. 예. 중간에 계신 안경 쓰시는데요.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김세벽 배우님께서 홍감독님께 왜 사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그 답변이 그대로 영화 속에 들어간 건지. 아니요, 조금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그거는 비밀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상상을 좀 해보죠 저희가. 왜냐하면 김세벽 배우께서 밝히기 어려운 아주 내밀한 얘기들을 서로 오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답변만으로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저기 이 때문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사소한 그 현장에서의 감독과의 대화 중에 있었던 말들이,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고 하지만은 실제 그것이 또 전체는 또 아니거든요. 그냥 단초 같은 것 이런 정도지 또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조형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권효 배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배우들의 실생활에서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응용되긴 합니다만 단 한순간도 픽션을 거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영화를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운데 밑에 쪽에 예. 그 항상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홍상수 감독님 영화 촬영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충격과 공포의 연속 같아요. 뭐 대본이 당일 나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캐스팅을 어떻게 하고. 배우님들한테 궁금한 게, 보통 캐릭터라든가 대사 분석을 하잖아요,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권혜호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대사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 혹은 뭐 되게 관념적인 말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캐릭터라든가 대사 분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시고 하시는지, 아니면 때로는 이 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를 때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홍상수 감독 영화, 이게 사실 21번째 영화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클레어의 카메라라고 하는 실제 20번째 영화를 아직 만나지 못했죠. 그걸 제외하고 이게 20번째 영화를 제가 다 봤는데, 그래서 홍상수 감독 영화의 그 대사가 관념적인 게 이렇게 많나? 어쩌면 이번 영화가 가장 그런 면에서 대사에 이제 그런 대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모르는 건 없고요. 그냥 제 말로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배우들은 어쨌든 자꾸 뭘 보는 순간 자기만의 형태의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래왔었고, 다른 나라에서라든지 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까지도 어쩌면 그 작업할 때 이렇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닌 불편함도 있었던 거죠. 저도 우리 습관적으로 저는 그 우리말을 가장 우리말답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늘 믿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대학로에서 한 20여 년 동안 연기를 해온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홍상수 감독이 써놓은 말을 갖다가 아주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우리말의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적으로요.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툭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홍상수 감독님의 대사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우리식의 말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식에 도취되어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워요. 살면서 대놓고 누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네? 그렇죠?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상수 감독 영화에. 근데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괜찮아요. 그런가 하면 뭐 이거 참 좋다, 이거 뭐 좋다, 그래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같은 것들, 글쎄요, 굉장히 좀 생경하기도 하고 어색할 때마다 그걸 가장 자연스럽게 제가 전환하려고 그런 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그거는 재미없어 라는 말로 항상 저를 멈추게 했죠.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적인 대화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건 뭘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안에 굉장히 정교하게 조율된 홍상수 감독만의 그 말이 갖고 있는 긴장, 또 리듬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따져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개인과 두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듣게 되는 힘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열심히 해내는 일, 이게 다른 영화에서는 굉장히 다른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는 강박이 있는데, 비해서 아예 그럴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 이걸 열심히 이 대사를 해내야 된다는 것을 하고 나면은 뭐랄까 끝난 다음에 약간 묘한 자유? 약간 시원함?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연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들 때 연기라고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의 배우들이 갖는 느낌은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서로 항상 홍상수 감독과의 작업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좀 치유받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충격과 공포는 아니고요. 물론 장수가 길면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죠. 저도 제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촬영 첫날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30분 뒤에 촬영할 거니까 대사를 잘 외우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창수 뭐 만나서 술 취한 뭐 부축을 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고 막 그러면 술 취했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대충 받아들이고 이제 대사를 빨리 외우고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많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그게 방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이런 방식이 이렇게 온 거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제가 생각난 김에 이거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더 좀 말씀드리면은 글쎄 이런 생각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홍상수 감독이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라는 걸 이렇게 연기하면서 가끔은 느낍니다. 이렇게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오늘 한 번도 생각도 못하는 순간이 인생이 대부분인데 쟤는 입으려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떠오르는 상대가 있다면 그런 놈을 만나지 말아야지. 인생 지금 놈이니까요. 그냥 뻔한 놈이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정작 화면을 보면 미리 말할 사람에게 카메라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다음 1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홍상수 감독의 촬영 현장에 바로 촬영 직전에 주어진 대사들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실 이런 거에 좀 가장 가깝게 가는 방식으로서 선택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이 배우가 그 다음 벌어질 일을 꼭 알아야지만 이 영화에 좋은 일일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평소에 그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일반적인 영화의 경우에 배우들이 하는 캐릭터 연기와는 사실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령 뭐 투박하게 정리하자면 홍상수 감독의 어떤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의 어떤 생각에 약간 기대해서 말해보자면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배우들이 출연할 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써서 연기를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자신들의 쾌감도 느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구경꾼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또 예, 이쪽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질문하려니 좀 떨리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찍으실 때나 촬영 중에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완벽히 잘 모르신다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영화구나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쭉 그랬었는데 이번 영화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촬영장에 있었고 다 대본을 매일같이 받아보다 보니까 전체 이야기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실제로 처음 본 거는 이번에 5월 22일 날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때 처음 봤었습니다. 첫 느낌은 좀 놀랬던 게 실제 저희가 모니터로 그 흑백 영화를 찍을 때는 좀 더 어두운 톤이었었어요. 굉장히 좀 더 어둡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이 전체적인 느낌이 뭐랄까 좀 약간 좀 그냥 이렇게 지금의 느낌과 좀 다른 그런 좀 더 어둡고 좀 그런 톤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칸에서 딱 보는 순간 너무 콘트라스트를 많이 밝게 올리고서 톤이 밝아져서 그 첫 번째 인상이 그거였습니다. 아, 밝아졌네. 그런 느낌. 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첫 느낌은 프랑스 사람들도 좋아하는구나 이 영화를. 그런 느낌도 기억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안 나오는 신이 많으니까 모르는 신이 훨씬 더 많잖아요. 흥미진진한. 네, 그래서 이렇게 짜맞춰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았어도 그러니까 막상 보니까 내가 찍은 영화가 이런 영화였구나. 처음 보면서 느꼈던 것 같고 굉장히 그러니까 화면이 저희가 찍을 때보다 밝아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한테 굉장히 쓸쓸한 영화였고 그리고 또 어떤 지문 속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화로 봤더니 그게 되게 연결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거를 못 지켰던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스스로. 예.
뭔지는 여쭤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예. 맨 왼쪽에 계시죠. 예.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배우분들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되게 분위기랑 이런 게 너무 되게 멋있으신 것 같으세요. 김세욱 배우님도 너무 분위기 좋으시고 예쁘세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약간 촬영하실 때 의상이나 소품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소품 물론 감독님께 준비하시긴 하겠지만 의상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서 입고 나오신 옷으로 직접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막 음식점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촬영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스태프들과 식사하시다가 만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의상은 뭐 기본적으로 다 각자 자기 옷을 입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안하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의상을 또 굉장히 세심하게 챙기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이걸 요구하는지 잘 모르고 입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의 변의 손자 같은 경우에는 촬영 올 때 좀 뭔가 밝은색 옷을 하나 갖고 와줘. 계속해서 밝은 색을 입었으면 좋겠어. 넌 늘 검은색이잖아. 뭐 그래서 근데 갑자기만 김민희 씨랑 대화가 계속해서 넌 달라졌어, 여성스러워졌어 이야기하고 김민희는 저에게 끝없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저희 평소에 복식 습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은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스태프들랑 같이 먹다가 끝나서 연결할 때도 있고요. 경우가 달라서 아무튼 잘 먹으면서 합니다. 네, 의상은 저도 다 제 옷이었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감독님께서 목도리가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도리를 내려고 하다가 감독님께서 목도리를 네가 평소에 내는 방법으로 한번 내볼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른 거 아니고 평소에 그냥 제가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네, 먹는 거 잘 먹습니다. 네, 의상의 경우에 평소 배우들이 하는 의상 입는 습관, 네, 기준하되 그것으로부터 약간씩 변형을 가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저 상사, 예, 바로 손 들고 계시네요. 네, 저도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대본 받으시고 나서 읽으면서 이 부분은 관객들이 좀 웃겠다 싶었던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김민희 배우님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권혜우 배우님이 너 참 똑똑하구나 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말을 끊었을 때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김세벽 배우님이랑 김민희 배우님이랑 권혜우 배우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울음 터지실 때 그때도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보고 관객들이 많이 웃겠다 싶었던 그런 장면이랑 프랑스 관객들이 많이 웃었던 장면들 궁금합니다. 인간들은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쪽팔린 상황에 대해서 다들 반응이 똑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어떤 장면을 찍고 있을 때 이렇게 저쪽 모니터를 보면 항상 모니터 앞에서 첫 번째 관객으로서 혼자 끽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홍상수라고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바로 직전에 대사 주고 그갖고 막 2명, 3명이 찍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저는 찍으면서 와, 이 관객들도 황당해하겠다 하는 순간이 바로 화장실 앞에서 삼자 조우하는 그 장면 같은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대목들이요. 책 좀 가져갈게요. 뭐 이런 거. 그냥 사람마다 재밌어하는 부분이 다르긴 할 텐데
예를 들면 세 명이 만나는 순간 그 칸의 프랑스 관객들도 오 헐 이런 분위기 올라가 뭐 이러면서 네, 그런 분위기 있던 게 기억납니다. 저도 대본 받았을 때 진짜 많이 웃었던 거, 세 명이 만나는 거 똑같이 보고서 받자마자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테이크가 많이 갔던 장면이 그 김민희 씨하고 조윤희 씨가 싸우는 장면이에요. 아 저희 처가 조윤희 씨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한 번에 세게 때려서 갔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살 때리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때리는 그 다음에 연타가 이어져야 되는데 잘 돼서 실제로 테이크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장면 대본 받으면서 이 장면 사실 그 대사 자체로 보면 굉장히 그 아침 드라마지 않습니까? 아침 막장 드라마스러워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찍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한 그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촬영하면서 난 사장 와이프 하면서 싸대기로 날리는 그 장면 뭘 물어? 하면서 이게 아침 드라마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아까 계속 손을 들어주신 예 바로 옆에 계시네요. 예. 권혜호 배우님께 질문인데 방금 이제 아내분 이야기 나오셨는데 아내분과의 영화 작업은 어땠는지 소감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저하고 이제 같이 산 지 오래됐고 사실 연극 무대에서는 늘 자주 같이 섰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은 같이 안 썼지만 한 6년 됐나요? 그 전까지는 같이 쭉 서왔었기 때문에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색한 일이 아니었었고요. 근데 영화에서 만난 건 처음이어서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나빴던 점은 없고요. 첫째는 저희 아내가 한 거의 20 몇 년 만에 그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 이후에 영화에선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였고 그 첫 장면스럽게 첫 촬영이었거든요. 이 영화의 첫 촬영이면서 조윤희 씨 입장에서는 20몇 년 만에 영화 카메라 앞에 설 때의 그 묘한 긴장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한 화면 안에 있을 때 서로 묘한 어색함과 긴장 이런 것들이 그 부부의 첫 질문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라는 말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괴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잘 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묘한 긴장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고요.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 칸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네. 그 첫 장면 찍었을 때가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찍었습니까? 네, 밤 한 10시, 11시, 새벽에 들어가서 10시에 넘어가서 새벽까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예 우측에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고. 네, 저도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또 이렇게 연기 얘기나 제작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두 분 배우분들께 한 장면씩 질문이 있는데요. 김세벽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레스토랑 음식점을 지나가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안을 쳐다보는 장면. 거기서 어떤 디렉션이 있었는지, 거기서 김민희 배우님과 권혜우 배우님을 보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찾아다니는 어떤 행동으로서의 디렉션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권혜우 배우님께는 마지막에 김민희 씨와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다 그런 디렉션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태벽 씨부터 들을까요? 그 씬 찍을 때는 그 앞에를 먼저 찍었는데 오랜만에 와서 문을 열었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가던 식당을 찾아서 거기에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다 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뭔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정도의 디렉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세 명이 그 부끄러운 이상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김민희 씨가 떠나는 순간 눈이 왔었지 않습니까? 택시에서. 그리고 다시 만난 순간 다시 밖에 눈이 가득 덮여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들 그 텀을 갖다가 뭐 겨울 안에서 3개월로 바뀌는 거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2년 정도 이 정도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망각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거 자체에 대한 디렉션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런 말로 좀 대체하면 어떨까. 이번 영화가 개봉했을 때 프랑스의 한 평론가의 평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억이란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불안정하고 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서로가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전혀 한쪽이 못 알아보고 있다는 상황 자체를 그냥 즐기면서 찍지 그것을 이렇게 어떤 연기하든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장면이 있어서 뭐랄까 이 영화 전체의 어떤 그 톤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이 좋아요. 예. 예,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손 들고 계시네요. 예. 영화 대사 중에서 실체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좀 보고 와서 알고 나서 그런 말이 있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게 돼요. 하지만 이제 배우 두 분께서 이제 영화를 촬영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홍상수 감독님이 미디어나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치였을 때 상황 같은데 그때 촬영할 당시 연기를 하면서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 왜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가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영화를 다 완성된 걸 본 다음에 이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겠구나 그런 식의 두 배우님들이 이제 감독님이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그 김민희 이제 배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아예 없는데 같이 연기를 하시면 이렇게 연기에만 국한을 해가지고요. 김민희 그 배우하고 같이 연기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부터 하자면 그 김민희 씨는 굉장히 그 강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굉장히 강한 심지가 있는 친구일 것 같고 그리고 30대 중반에 가 있는 중반 넘어서는 한 여배우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차에서 그랬고 연애의 온도에서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전에 홍상수 감독의 작품 속에서 좀 그래서 같이 하면 내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어떤 영화가 흐트러지기 쉬운 순간마다 그 민이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단단함이 이 영화의 특히 중심 같은 느낌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그거는 제가 홍상수 감독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굳이 홍상수 감독 입장이라고 내가 생각해보고 한다면
홍상수 감독님 지금 이전에 자기에게 보낸 편지 같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촬영이 끝나고 제 촬영이 끝나고 두 분이 촬영 미니 선배랑 혜원 선배님이 촬영하는 것도 일부러 보고 가고 그랬거든요. 남아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대사가 사실 조금의 리듬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계속 봤거든요. 테이크마다 웃겼다가도 슬퍼졌다가도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그거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막 남아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집중력도 좋으시고 두 분 다 그리고 또 굉장히 순수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기같이 순수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감독님이 왜 영화를 만드시는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근데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 건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감독님은 그냥 현장에서 영화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조그마한 모니터를 감독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연기하는 거 보면 정말로 행복하게 웃고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은 정말 영화 찍는 거 좋아하시고 현장에 있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덕시장은 그 이 현장이 굉장히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두 배우의 덕분으로 만담과 진지한 사이를 오가면서 대화를 나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의 배우분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